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프리미어로 기초 컷 편집을 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강의 촬영일 기준 저는 프리미어 프로 2023 버전을 쓰고 있어요. 강의는 영문판으로 진행되니 프리미어 최신 버전을 영문판으로 설치해 주세요. 프리미어를 켜며 왼쪽 상단에 New Project라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해당 버튼을 눌러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원한다면 상단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 프로젝트가 저장될 경로도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우측 하단의 Create를 눌러주면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뜨지 않으니 일단 파일을 불러와야겠어요. 왼쪽 아래 프로젝트 탭에서 폴더 모양 아이콘을 눌러 새 폴더를 생성합니다. 저는 항상 영상, 음악, 텍스트, 기타 이렇게 4개의 폴더를 만들어요. 영상 폴더로 들어가서 미리 촬영한 클립들을 불러올게요. 빈 화면을 더블 클릭해도 되고 파일을 드래그해서 가져와도 됩니다. 정렬 아이콘을 눌러 네임을 선택하면 이름 순으로 파일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상을 오른쪽 타임라인으로 드래그 드롭합니다. 자동으로 시퀀스가 생기며 타임라인이 활성화되었어요. 프로젝트가 영화라면 시퀀스는 영화의 큼직한 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왼쪽 상단에는 이펙트 컨트롤스란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영상 확대, 회전, 위치, 투명도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와 같은 창이 없다면 위에 메뉴에서 윈도우로 들어가 필요한 패널을 켜주시면 됩니다. 각 패널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닫을 수도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는 프로그램 모니터가 있는데요. 완성될 영상을 미리 보기 하는 곳이에요. 자, 그럼 컷 편집을 시작해 볼까요? 왼쪽 아래 불러온 클립들을 클릭하면 바로 위에 소스 모니터에 해당 클립이 뜨는데요. 파란색 아이콘을 좌우로 움직이며 클립을 빠르게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서 영상에 쓸 부분만 시퀀스에 넣어줘야겠죠? I를 누르면 클립에서 잘라내기 시작할 부분을 표시할 수 있어요. 단축키 대신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클립을 살펴보다가 끊고 싶은 부분에서는 O를 눌러주세요. 내가 시작과 끝 지점을 정한 만큼 하얀색으로 표시되는 게 보이죠? 이제 여기 인서트 혹은 오버라이트를 이용해 타임라인에 넣어줄 건데요. 지금은 둘 중 뭘 누르든 상관없어요. 타임라인에 잘라놓은 클립이 들어갔어요. 미리 타임라인에 클립을 몽땅 넣어두고 자르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미리 내가 쓸 부분을 잘라서 넣으면 작업이 훨씬 편해져요. 다른 클립들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인아웃을 설정하고 타임라인에 넣어주세요. 편집 초반에는 저처럼 파란색 아이콘을 움직이며 클립을 빠르게 살펴보는 걸 추천해요. 재생을 눌러서 원본 속도대로 모든 클립을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하나의 긴 클립에서 여러 부분을 잘라 넣고 싶다면 이렇게 인아웃을 설정하고 타임라인에 넣는 걸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혹시 단축키가 먹히지 않는다면 키보드 설정이 영문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영상에 쓸 클립들을 모두 살펴보고 잘라서 타임라인에 배치했는데요. 이제 타임라인에서 좀 더 세부적인 편집을 해볼게요. 타임라인은 옵션을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 돌려서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 키보드의 마이너스와 플러스 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커맨드를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 돌리면 옆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시간이 표시되는 곳을 클릭하면 파란색 인디케이터가 해당 지점으로 이동하며 위쪽에서 그 부분의 영상을 미리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이 영상을 잘라서 타임라인에 넣었지만 다른 클립들과 같이 재생해보면 너무 길거나 짧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타임라인 안에서 영상을 자르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이저 툴입니다. 레이저 툴을 선택하고 원하는 곳에 클릭하면 클릭 지점을 기준으로 클립이 나눠져요. 만약 이 상황에서 뒷부분이 필요 없다면 일반 선택 툴로 잘린 부분을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빈 공간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사라져요. 혹은 클립을 지울 때부터 옵션 딜리트를 사용하시면 빈 공간 없이 클립이 지워지고요. 클립을 자르는 두 번째 방법은 단축키 커맨드 K를 사용하는 거예요. 인디케이터가 위치한 부분 기준으로 잘려요. 뒷부분 클립을 삭제하는 방법은 방금 전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제가 제일 즐겨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단축키 Q와 W를 사용하는 거예요. Q는 인디케이터 기준 앞쪽을 잘라서 삭제, W는 뒤쪽을 잘라서 삭제하는 기능이에요. 트랙 셀렉트 포워드 툴은 내가 클릭한 부분부터 뒤쪽 끝까지 모든 클립을 한 번에 선택하는 도구인데요. 이렇게 클립과 클립 사이를 띄울 때 유용하죠. 타임라인에서 각 클립의 앞과 뒤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빠르게 길이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뒤로 더 늘려주려면 지금처럼 뒤쪽에 공간이 있어야겠죠? 원본 클립보다는 길게 늘릴 수 없고요. 이제 타임라인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며 앞서 배운 자르기 방법들을 이용해서 각 클립 길이를 더 디테일하게 조절해주세요. 너무 지루하게 늘어지는 곳이 있다면 짧게 자르고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면 다시 늘려주고 지난 강에서 같은 장면을 여러 번 찍을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리얼을 먹는 장면도 저는 2번 촬영했는데요. 두 영상을 자르기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클립은 스푼을 내려놓는 장면부터 사용할 거예요. 이 클립은 스푼을 내려놓는 장면에서 끝나도록 하고요.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카메라 2대로 촬영한 것처럼 연결되죠. 제 브이로그에서는 이런 장면들이에요. 중간이 지루한 클립은 2번 잘라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삭제했어요. 아주 긴 장면을 오래 녹화한 클립은 빠르게 재생시켜 볼게요. 속도를 변경하고 싶은 클립에 대고 우클릭, 스피드 듀레이션을 선택합니다. 기본 속도는 100이에요. 리버스 스피드를 체크하면 영상이 거꾸로 재생되고 속도 퍼센티지를 바꿔주면 느리게 혹은 빠르게 재생시킬 수 있어요. 일단은 6배 빠르게 설정해봤어요. OK를 누르기 전 맨 아래 체크박스를 체크해주세요. 스페이스바를 눌러 영상을 재생해보면 아까보다 훨씬 빠른 게 확인돼요. 저는 좀 더 빨랐으면 해서 10배로 설정할게요.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10배로 재생시켜도 클립 길이가 긴 감이 있어서 좀 자를게요.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 전체적으로 수정을 마쳤어요. 이제 확대나 회전이 필요한 클립을 개별적으로 수정해 볼 건데요.
타임라인에서 선택 툴로 원하는 클립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이 클립을 확대해 볼게요. 어떤 클립을 선택하며 왼쪽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 해당 클립에 대한 세부 항목이 떠요. 스케일의 숫자를 변경해주면 영상을 확대, 축소할 수 있어요. 모션을 클릭하고 직접 마우스로 조정할 수도 있고요. 물론 확대를 많이 할수록 원본보다 화질은 떨어져요. 모션을 클릭한 상태에서는 마우스로 영상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확대하고 이동했는데요. 뒤에 나오는 클립도 같은 수치로 조정해야 자연스럽겠죠. 변경한 클립의 이펙트 컨트롤 탭에서 모션을 클릭하고 커맨드 C를 눌러 복사. 같은 값을 주고 싶은 클립을 선택한 후 커맨드 V를 눌러 붙여넣기 합니다. 두 클립 모두 똑같이 확대되고 이동됐죠? 혹시나 확대나 회전이 필요한 클립들이 있다면 전부 조정해주세요. 이펙트 컨트롤 탭에서 앞쪽에 시계 아이콘이 있는 메뉴들은 부분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타임라인에서 한 클립의 가장 앞쪽으로 인디케이터를 이동해 볼게요. Shift를 누르면서 이동하면 더 쉬워요. 그리고 스케일 앞쪽에 시계 아이콘을 눌러서 활성화시킵니다. 오른쪽에 마름모 아이콘이 생겼어요. 이 지점에서 이 값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활성화된 시계는 다시 클릭해서 비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이번에는 클립의 가장 끝으로 이동해서 스케일을 120으로 변경해 볼게요. 오른쪽에 마름모 아이콘이 다시 생성됩니다. 이 마름모는 120의 값을 기억하고 있어요. 재생해보면 처음엔 스케일이 100, 끝으로 갈수록 120에 가까워지며 영상이 점점 커져요. 이 클립은 길이가 긴 편이라 100에서 120은 변화가 미미하게 느껴지네요. 화살표 아이콘을 눌러 오른쪽 마름모를 선택하고 값을 150으로 바꿔볼게요. 마름모는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 선택할 수 있고 값을 변경하고 싶은 마름모가 있다면 이동 후 숫자를 수정하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이동하고 옵션을 누른 채로 이동하면 복제,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삭제할 수 있어요. 크기 변화가 훨씬 잘 보이죠? 반대로 첫 마름모의 숫자를 150, 마지막 마름모를 100으로 둔다면 영상이 점점 작아지겠죠?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확대가 아니라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했을 때 옆에 여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영상을 적당히 확대해두고 이펙트 컨트롤 탭에 모션을 선택해 영상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클립 앞쪽에 인디케이터를 두고 포지션 앞에 시계를 활성화시켜 주세요. 이제 클립 마지막 부분으로 이동하고 모션을 눌러 영상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끝. 영상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서히 이동하죠. 이펙트 컨트롤스의 오퍼시티는 영상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100%가 기본, 0%면 투명, 그 사이 값은 반투명. 영상 자체에 쓰이는 일은 거의 없고 글자나 영상 위에 올리는 이미지 등에 자주 쓰여요. 이건 제 로고 파일인데요. 영상 위 트랙에 넣어 볼게요. 지금은 오퍼시티가 기본값인 100%라 선명하게 잘 보이지만 값을 내려줄수록 더 옅어져요. 영상 내내 로고가 보이길 바라니 영상 끝까지 길이를 늘려주고요. 살짝 반투명하면 좋겠기에 오퍼시티는 80%로 했어요. 타임라인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트랙을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고 영상과 같은 방법으로 자르고 줄이고 늘릴 수 있어요. 트랙은 위에 쌓이는 개념이라 트랙 2에 영상을 올리면 트랙 1에 있는 영상은 가려져요.
이번에는 이펙트 탭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효과들을 몇 가지 배워볼게요. 이펙트 탭은 좌측 하단에서 찾을 수 있어요. 검색창에 워프라고 치면 워프 스테빌라이저가 뜹니다. 이건 흔들리는 영상의 떨림을 잡아주는 효과예요. 효과를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에 넣어줍니다. 이펙트 컨트롤 탭에서 효과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무스니스 수치는 10% 아래로 바꿔주세요. 수치가 높을수록 흔들림은 적어지지만 화질이 떨어지고 영상이 많이 잘려나가요. 혹시 자동으로 안정화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Analyze를 눌러주세요. 이랬던 영상이 이렇게 변합니다. 자주 쓰는 효과는 매번 검색하고 수치를 변경하기 귀찮잖아요. 이미 적용한 효과에 대고 우클릭, 세이브 프리셋을 누르면 프리셋에 원하는 이름으로 효과와 수치를 저장할 수 있어요. 다음부터는 프리셋을 열어서 클립에 드래그 드롭하면 바로 내가 쓰는 수치로 적용됩니다. 영상과 영상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디졸브 효과도 이펙트 탭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검색해서 클립으로 드래그해도 되지만 이건 단축키가 있어요. 클립 두 개를 선택하고 커맨드 D를 누르면 클립 사이에 디졸브 효과가 들어갑니다. 효과 길이는 마우스로 늘리고 줄일 수 있어요. 디졸브를 원하는 구간이 있다면 효과를 적용해 보세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맨 끝 클립에 디졸브를 넣으면 화면이 점점 까맣게 되며 페이드아웃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영상이 끝날 때 갑자기 끝나는 것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겠죠? 디졸브 효과를 삭제하고 싶을 땐 디졸브 부분을 클릭하고 딜리트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자막을 넣어 볼게요. 자막을 넣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먼저 CC 트랙을 이용할 거예요. 지금은 타임라인 가장 위쪽에 CC 트랙이 꺼져 있는데요. 좌측 상단에 텍스트 탭으로 들어가서 Create New Caption Track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은 그대로 두고 OK. C1 트랙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캡션 탭에서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면 자막이 생성됩니다. 자막도 영상과 동일하게 이동하고 줄이고 늘리고 자를 수 있어요. 영상 속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타입 툴이 선택되며 자막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요. 이제 우측 상단 워크스페이스 아이콘을 눌러 작업 환경을 캡션스 앤 그래픽스로 바꿔주세요. 패널들이 자막 작업을 하기 수월하도록 변경돼요. 우측의 옵션에서 폰트, 글자 크기, 색상, 그림자 등을 변경할 수 있어요. 기본 설정으로 섀도우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잠시 해지할게요. 자막 뒤에 박스를 넣고 싶을 땐 백그라운드를 이용합니다. 보통 글자는 흰색, 박스색은 검정을 써요. 원하는 수치로 불투명도를 조절해주고 아래 옵션들로 박스의 크기와 모서리 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글자 색은 필에서 변경하는데 이때 글자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색이 바뀌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자막은 보통 흰색으로 많이 쓰는데 영상이 밝으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 섀도우 기능을 사용합니다. 색은 검은색으로 설정. 그림자는 글자와 거리 없이 딱 붙게 설정해 주세요. 사이즈는 6 정도로 해볼게요. 가장 아래 옵션은 흐린 정도인데 선명한 것보다 적당히 흐린 게 자연스러워요. 글자 뒷부분이 어두워지면서 한층 잘 보이죠? 존을 이용하면 글자를 원하는 곳에 빠르게 배치할 수 있는데요. 저는 자막을 중앙 아래로 배치하고 약간 올려줄 거예요. 옆에 Y축을 마이너스 50에서 60 정도로 설정합니다. 글자 크기는 폰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45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쓰고 싶은 자막 스타일이 완성됐다면 프리셋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트랙 스타일에서 크리에이트 스타일을 클릭. 원하는 대로 이름을 만들어 주세요. 글자 스타일이 파일로 저장된 게 보이죠? 앞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나 새로운 시퀀스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여기서 저장해둔 자막 스타일을 빠르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이제 영상 전체적으로 자막을 넣어야 할 텐데요. 매번 자막 추가를 누르기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이 첫 번째 자막을 계속 복사해서 쓸 거예요. 자막을 선택해 주시고 옵션을 누른 상태로 옆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똑같은 자막이 하나 더 생겼죠. 자막의 등장 시기를 원하는 곳으로 조정하고 영상 속 글자를 클릭해서 내용을 수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막을 넣다 보면 영상을 조금 더 자르거나 늘리고 싶어질 수 있어요. 저는 이 클립이 자막보다 너무 길어서 좀 잘라내고 싶은데 그냥 자르면 위쪽 트랙에 있는 로고까지 같이 잘리겠죠. 그럴 땐 자르기 원치 않는 트랙은 잠가주면 됩니다. 자막을 추가하면서 영상을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지루한 부분들이 있다면 짧게 잘라주세요. 제가 강의 초반에 컷 편집을 할 땐 인디케이터를 이동하며 영상을 빠르게 훑어보라고 조언했는데요. 자막을 넣고 나서는 스페이스바를 눌러 해당 구간을 1배속으로 봅니다. 원래 속도대로 영상을 보며 자막이 너무 빠르게 사라지진 않는지 혹은 너무 오래 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 클립에서는 자막이 보이는 부분에 줄무늬 이불이 있어서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이 자막 하나만 섀도우를 더 강하게 줘야겠어요. 그림자의 불투명도를 100%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자막은 방금 수정한 그림자가 진한 자막 말고 원래 걸 복사해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영상 끝까지 자막을 적절하게 넣어주세요. 자막을 모두 넣었다면 A를 눌러 트랙 셀렉트 포워드 툴로 영상을 뒤로 밀어줄 거예요. 첫 영상의 가장 앞부분을 선택해 뒤쪽으로 보내줍니다. 이제 여기에 인트로 영상을 넣을 건데요. 자기만의 인트로 영상이 따로 있다면 이 빈 공간에 해당 영상을 넣어주면 되지만 저는 매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클립들을 짧게 뽑아서 인트로를 만들어요. 본 영상에 사용했던 클립 중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거나 영상미가 예쁜 클립들을 선정해 3, 4초 정도로 짧게 인아웃을 설정하고 타임라인에 넣어주세요. 저는 인트로를 총 20초 정도로 만들 예정입니다. 영상의 일부를 잘라 타임라인에 넣는 건 초반에 배웠듯이 I, O, 쉼표, 마침표를 이용해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죠. 저는 인트로를 이 정도 쓸 거예요. 뒷부분 여백은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줍니다.
이제 좌측 하단에서 New 아이콘을 누르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인트로에 맞춰 영상 길이를 늘려줍니다. 이제 이펙트에서 크롭을 검색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넣어주세요.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을 보면 크롭에 대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탑과 바텀을 각각 10%로 설정했습니다. 우측 화면을 보면 영상 위아래가 약간 잘려나간 걸 확인할 수 있죠. 클립 하나가 아니라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크롭 효과를 적용하고 인트로 영상 전체를 덮도록 해놔서 인트로 영상 전부 잘려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인트로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검은색 바가 사라지도록 할 건데요. 크롭 효과 앞에 시계 아이콘이 있다는 건 아까 배웠던 걸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마지막 클립의 4분의 1 지점에 인디케이터를 위치시키고 탑과 바텀 앞에 시계를 클릭해서 활성화 시켜주세요. 마름모 아이콘이 생기며 이 지점에서는 10% 크롭 값이 기억됐네요. 이제 인디케이터를 마지막 클립의 2분의 1 지점으로 옮기고 크롭 값을 0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10% 잘려있던 게 0%로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요. 영상만 들어가면 심심하니 인트로에도 글자를 넣을 건데 아까 글자를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도구창에서 T라고 되어 있는 툴을 선택하고 화면을 클릭해 글자를 쓸 수 있어요. CC 자막과 똑같이 캡션스 앤 그래픽스에서 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고요. 저는 화면 중앙에 넣을 거라 일단 중앙 정렬을 하고 얼라인 기능으로 가운데로 보낼게요. 검은색 바가 없어진 이후에 글자가 등장하도록 위치를 조정하고 본 영상은 A툴로 조금 띄워서 인트로가 끝나고 검은색 화면이 잠시 나오도록 할게요. 저는 검은색 화면에도 글자를 넣어줄 거예요. 검은색 화면이 너무 길어도 이상하니까 2초 내외로 해주세요. 본 영상에도 자막 외에 포인트로 넣고 싶은 글자가 있다면 인트로에서 했던 방법대로 추가할 수 있어요. 이펙트 컨트롤스를 보면 텍스트도 각종 옵션을 따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까지 배웠던 시계 아이콘을 사용해 점점 이동을 시킬 수도 있겠죠. 포지션 앞에 시계 아이콘을 켜서 효과를 줬어요. 쉽게 또 다른 인트로를 만드는 방법은 컬러 매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New 아이템에서 컬러 매트를 선택해 원하는 색상의 매트를 생성합니다. 인트로 영상 위에 검은색 컬러 매트를 깔고 오퍼시티를 조정해 어둑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밝은 색상의 컬러 매트나 이미지를 영상보다 아래 트랙에 깔고 영상이 그 위에 올라가도록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영상 크기가 100%라면 아래 매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를 줄여줘야겠죠. 아까 배운 대로 첫 번째 영상의 사이즈를 원하는 만큼 줄인 뒤 모션을 클릭하고 복사. 다른 인트로 영상들을 모두 선택해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혹은 영상 위 트랙에 이런 이미지를 불러와도 돼요. 이 이미지 파일은 더보기 링크로 들어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장할게요. 커맨드 S 혹은 파일 세이브 해주세요.
영상을 하나 만들 때마다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하시는 제작자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프로젝트 하나를 계속 돌렸어요. 수정사항이 없는 완성한 영상의 프로젝트 파일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프로젝트 파일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원본 파일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용량도 문제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작업한 영상의 시퀀스에서 클립들만 지우고 새로 편집할 영상의 클립을 불러와요. 그러면 인트로 파일이나 보정 파일, 자막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매번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어서 시간이 엄청 단축됩니다. 간혹 동시에 여러 개의 영상을 편집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땐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시퀀스를 만들어 두면 돼요. 저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4개의 시퀀스를 두고 돌려가며 사용하고 있어요.